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점상노트에서 여러분 말씀드려야 될 거는 급락, 매수냐 매도냐 고민될 때 항상 제시하는 방향은 고민되면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골프는 장갑을 벗을 때까지 승패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슈 섹터의 단기 급락은 이슈가 소멸인지를 판단하자. 이슈가 소멸되지 않은 섹터는 그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오늘은 정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세세하게 준비했는데 결국엔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양자암호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 젠슨왕의 한마디 때문에 아이온큐가 하루 만에 47%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양자에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이온큐가 47% 급락하는 날 우리 1도 양단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과 같이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양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젠슨왕의 한마디 때문에 빠졌지만 엔비디아도 그럼 뭐하러 양자를 연구할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상용화하는데 4, 5년이면 될 수 있다. 젠슨왕이 틀렸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암호의 상용화 전쟁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 양자 컴퓨팅, 양자 쪽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는 우주항공이라든가 암호화폐 신약 개발에 이게 혁혁한 공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양자 컴퓨팅은 지금 IT 쪽에서 얘기하기를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세지만 AI 다음에 혁신 기술은 양자 컴퓨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양자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일반 컴퓨터의 속도보다 30배도 아니고 300배도 아니고 3000배도 아닌 30조 배가 빨라요. 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4년도까지 연평균 31% 급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10년 후에는 15배의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양자 쪽이 각광받았을 때 뭐가 하락을 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풀렸어요. 왜? 워낙 30조 배가 빠른 데이터 처리 때문에 양자 암호화폐들의 암호가 해독되면서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도 했죠. 양자 암호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고 앞으로 30년 내에 암호화폐는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양자 쪽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좋고 1년에 연평균 34%의 고성장, 급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락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젠슨왕의 말 한마디. 상용화될 때까지는 30년, 30년으로 보는데 30년이라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은가? 20년이면 적합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물론 이 급락해서 아이온큐가 47% 급락하는 날 아이온큐에서 뭘 했죠? 지금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를 상용화하고 있어서 상용화해서 금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반등보였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는, 외면받는 섹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생각하면 대장주가
한국 첨단 소재가 이 양자암호 이슈로 해서 300% 가까이 급등 나왔고, 과거의 전통 대장은 엑스게이트고 KCS고 솔리드가 최근 들어서 육지통신과 함께 양자암호로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왜 한국 첨단은 대장에서 다른 것들은 시뻘겋게 강조하는데 왜 강조를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희석될 것이고, 신주 물량 소화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했어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보면 ICK라든가 우리루라든가 파인텍, QSI가 부각받는 그러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또 본다면, 빨리빨리 간다면, 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이슈 섹터는 끝날, 이슈가 소멸이 아니면 이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의회에서도 양자에 대해서 3조 7천억 투자를 할 것이고, 중국 역시도 22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주요국들의 양자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국가 차원 양자 네트워크를 통합하겠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통합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은 2030년까지 양자 인터넷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50조엔 규모로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냐면 2030년 중반까지 도시간 양자 네트워크 및 전국 기반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상황을 본다면, 미국은 2040년이지만 유럽연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대한민국은 양자 상용화 목표를 2030년, 앞으로 6년, 5년 하고 10개월이 남았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슈 섹터의 급락은 이슈 소멸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본다면, 자, 이게 글로벌 양자 컴퓨터의 시장 규모거든요. 2024년 작년도에는 양자 컴퓨터 시장이 1조 6천억. 그러면 10년 뒤 2034년은 23조 8,600억. 대략적으로 15배가 시장이 10년 만에 확대된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런 것들은 주요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다음에 이슈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여기서 입증된다라는 거죠. 시장의 전망이 15배 이상 급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온큐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온큐가 지난 1월 8일 날 47% 급락했어요. 우리가 우리 1도 양단 아침 방송에서 보죠. 이거는 여기서 들어오려면서 못 빠져나갔다. 도망 나가지 못했다. 끝난 게 아니다. 젠슨왕이 20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엔비디아에서 양자암호를 왜 연구 개발하고 비용을 들이냐,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날 47% 빠졌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가격 저가를 지금 일주일 동안에 키 맞추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들어갔던 주체들이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를 마치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했죠? 아이온큐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한다면 거기가 손절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자, 이슈가 젠슨왕 말 한마디로 했지만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20년 걸린다라는 거는 젠슨왕의 말 한마디에. 그러면 이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뭘 말씀드릴 거냐면 자, 3월 젠슨왕이 뭐냐면 엔비디아 보면 3월 17일 날 엔비디아 GTX 행사에서 양자 기술을 발표한대요. 그럼 앞으로 20년 뒤에 상용화될 수 있는 거를 왜 3월 17일 날 엔비디아는 GTX 컨퍼런스 열면서 양자를 할까요? 그러면 3월 17일 날에도 양자 섹터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 섹터는 그 이슈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고를 외쳐야 된다. 남과 같으면 남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싸게 사는 국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우리 시장에서는 양자의 대장, 아까 한국첨단소재하고 KCS하고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하고 솔리드가 이제 최근 이제 대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아이온큐가 바닥권을 잘 집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신주 물량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됐지만 대장주로 했던 KCS라든가 엑스게이트라든가 솔리드는 살아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온큐 1월 8월 달에 했을 때 물린 애들이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KCS를 분석해 보니까 KCS는 확 잡고 있는 주법, 명확한 주포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설프게 매집한 창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CS 같은 경우도 저희는 어제 시점에서 매수를 하자. 과감하게. 어제도 아이온큐라든가 레거티 같은 양자 컴퓨터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수가 빠지면서 흘러내리는데 와, 굉장히 고민됐어요. 자, 이거에 지금 트럼프 관세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되면 반 손절하고 반은 목표가 유지합시다. 대신에 더 밀리면 반 매도한 거로 다시 사겠습니다 했거든요. 자,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KCS를 어제 매수하자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아이온큐라든가 리게티가 대장주들의 추세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 차트를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KCS를 어제 과감하게 매수하자고 했던 거 보면 매집 창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구로 확인시켜 주겠지만 1월 6일부터 1월 19일, 1월 9일까지 1월 급락 직전부터 급락 다음 날까지 보면 매집 주체를 보면은 신한 창구가 15% 이상이면 저는 매집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15,53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JP모건 역시 46%. 이거는 매집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JP모건의 평단 가격이 12,570원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짜잘하게 물려있는 창구들 보면 한국 창구가 13,970원, 하나 창구가 13,4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KCS, 엑스게이트라든가 KCS를 봐야 되는데 왜 KCS를 봤냐면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릴게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를 보면 KCS 같은 경우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본다면 급락하기 직전과 여기에요. 자, 지금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본다면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한창구는 15%의 매집률을 보여주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60%의 매집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짜잘한 것들 보면 매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물론 한화처럼 짜잘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모건스탠이 이렇게 보면 3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신한창구를 봤을 때 신한창구의 평단이 지금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집 주체가 있고 매집 주체의 평단보다 현재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이슈가 부각된다면 결국에는 물려있는 주체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결국에 그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 섹터를 보면 다 같이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KC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매집을 봤기 때문에 지금 X게이트를 한번 볼게요. X게이트라든가, 자, X게이트 같은 걸 보면 매집률이 KCS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대신에 토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약 20% 정도 토스 하나는 물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 최근 움직였던 솔리드 있죠. 솔리드. 자, 솔리드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얘는 굉장히 좋아요. 솔리드는 매집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솔리드는 양자도 있지만 이슈가 하나가 뭐 있었다고 했죠? 연말 연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신부품이라고 얘기했죠. 통신부품. 그래서 우리가 RFHIC 할 때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갑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목표가를 상향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양자 이슈도 있지만 통신의 이슈도 같이 가기 때문에 매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솔리드를 안 하고 KCS를 했냐? 솔리드는 많이 빠진 상태에 덜 올랐거든요. 덜 빠졌거든요. 그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시겁했던 게 어제. 자,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KCS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 어제 굉장히 고독했어요. 자, KCS 같은 경우는 우리가 9,710원이 이탈이 손절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1,080원까지 왔어요. 근데 왜 반을 현금 없는 분, 무서운 분은 반을 매도하자면 어제가 주가 빠졌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말 한마디 관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은 또 그 다음날 관세,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했을 때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지켜줬어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매수하자고 했던 게 얼마냐면 1,600원부터 10,000원까지 매수하자고 했고 결국에는 9,700원 이탈을 손절로 잡는데 어제 상황에서는 10,090원까지 왔는데 저도 여기서 흔들렸다라는 거죠. 시장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고민되면 반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것도 보면 매집 주체가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저는 거래량을 보면 참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현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량 난감. 그러면 일단 반반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KCS를 목표로 봤던 부분은 12,500원, 12,600원의 1차 목표. 여기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양자 섹터는 어디까지 봤냐면 13,000원에서 14,000원을 여기 욕심낼 부분은 여기서 보자고 했는데 결국에 12,500원, 600원 오늘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매집 주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X게이트보다 오히려 KCS를 했어요. X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7,200원 이탈을 손절기로 잡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7,3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 중에서 고민했던 게 매집 주체가 있는 KCS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X게이트가 더 올라가긴 올라가더라. 그래서 저 역시도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자. 아무리 분위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냉철한 가슴으로 기다리자는데 어제 한번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제일 중요했던 게 솔리드였잖아요. 솔리드. 솔리드는 양자 이슈도 있지만 육지 통신 이슈도 같이 있다라고 했어요. 매집을 보면 솔리드가 굉장히 좋은데 다른 것들을 보다 어제 솔리드 빠진 거는 6% 오히려 덜 빠졌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 덜 빠졌던 거는 대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육지 통신 부품까지도 같은 이슈로 있고 매집이 왕창 있기 때문에 솔리드를 잡아야 되는데 X게이트도 아니고 KCS로 갔던 이유는 솔리드보다 매집률은 떨어지지만 매집 주체들의 평단가보다 KCS가 훨씬 낮았기 때문에 대장 솔리드를 버리고 KCS를 잡았다라는 거죠. 물론 X게이트를 잡았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매집 주체가 있고 매집 주체 평단보다 지금이 더 높냐 낮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 지금까지는 이게 대장주들 봤거든요. 대장주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장주를 제외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ICTK 역시도 ICTK도 이것도 후발주자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 양자 섹터들은 주가가 다 똑같이 움직이죠. 대장의 주가가 추세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ICTK라든가 우리가 후발주자 중에서 후발주장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양자 테마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까지 볼 수 있는 QSI는 이슈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린 거는 급락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이슈가 소진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소진되지 않으면 급락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